이제 두 번째 파일에서는 열하고 열의 전달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열하고 열의 전달 방법은 교과서에서 먼저 읽어보시고 제 파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교과서 그림을 보면 계란 삶는 그림이 나와요. 계란을 잘 삶고 이거를 계란을 껍질을 잘 까기 위해서 찬물에 집어넣거든요. 그 상황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계란을 삶아서 찬물에 뜨거운 계란을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여기로 무엇인가 전달이 되는 게 있겠죠. 우리는 이 전달되는 것을 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열을 과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찬물이다. 이거 뜨거운 계란이다. 꼭 뜨거운 계란만 이렇게 될까요? 여기 뜨거운 물체는 다 되고 여기 차가운 물체는 다 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계란에서 찬물로 정확하게는 뜨거운 온도의 물체가 있겠죠. 뜨거운 온도의 물체에서 차가운 온도의 물체로 무엇인가가 이동을 하는 것이는데 얘를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뜨거운 온도의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의 온도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열 에너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서 열량이 이동한다 말이에요. 숫자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열량이 이동한다. 그래서 열의 양을 뜻하는 단어로 열량을 써요. 흔히 여학생들이 다이어트하는 혹은 헬스클럽에서 다이어트하는 칼로리를 써요. 칼로리를 쓰는데 K자가 붙으면 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0칼로리를 킬로칼로리라고 해요. 다시 열량의 단위로는 기본으로 칼로리를 쓰고 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 같다 1킬로칼로리 이런 계산식으로 이런 칼로리와 킬로칼로리를 열량의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열량이라 하면 여기서 일로 간 열의 양이다. 열이 뭐냐? 뜨거운 온도의 물체에서 차가운 온도의 물체로 전달한 이동한 에너지다라고 정의를 해요. 뜻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더워. 선생님 지금 녹화하면서 더워요. 내 몸에서 열이 나와요 라고 하면 제 체온은 36.5도죠. 그러면 공기는 지금 제가 아까 1번 파일에서 보면 온도가 26도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제 36.5도 뜨거운 물체죠. 차가운 물체죠. 여기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열이 나. 그러면 제 몸에서 열이 나온다 라고 말하는 거죠. 흔히들 추운 날 추워 한기가 와 라고 하는데 그거는 똑같이 열과 같이 이동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기가 오는 게 아니라 제 몸에서 열이 많이 나가는 게 느껴질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뜨거운 게 이동하는 거예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가 온다는 거꾸로 열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열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열량이 어떤 단위를 쓰는 건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할 때 뜨거운 계란 찬물에 들어갈 때로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열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그래프로 그려서 나타냈어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요.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건데 찬물은 낮은 맨 처음에 온도가 있을 거예요. 찬물의 맨 처음 온도. 그 다음에 뜨거운 계란도 맨 처음에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찬물이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 계란이 여기 퐁당 들어간 순간부터 찬물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뜨거운 계란에서 열이 가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찬물은 온도가 내려가겠죠.
죄송해요.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계란은 온도가 내려가겠죠. 중요한 사실은 어느 순간에 온도가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같아지는데 찬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뜨거운 계란은 온도가 점점 식어서 뜨거운 계란이 영하로 가고 찬물이 팔팔 끓는 일은 안 생기죠. 이렇게 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생기니까 합리적으로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해요. 차가운 물체와 뜨거운 물체가, 즉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닿았을 때, 서로 만났을 때 두 물체는 열이 교환이 돼요.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가겠죠. 그리고 열이 교환이 되는 과정에 온도가 같아지게 되겠죠. 그 온도가 같아지는 그런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열평형 상태가 되면 온도가 같아져요. 이때의 조건은 외부로 열이 나가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꼭 알아둘 사항입니다. 외부로 열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평형이 되는데 그래프가 찬물은 온도가 요만큼 올라갔고 뜨거운 계란은 온도가 이만큼 내려갔죠. 중요한 건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여기 제가 이 그림 화살표는 온도 변화일 뿐이지 실상 여기로 간 열과 잃은 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외부로 열이 안 나갔으면 여기서 열량 50칼로리가 같다면 이 찬물은 열량 50칼로리를 받았겠죠. 그러므로 온도 변화의 폭은 다르지만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래프가 꼭 이런 모양이냐?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똑같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그래프의 열평형 상태가 되는 것이 높은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낮은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조건이냐. 뜨거운 계란이 많으면 이렇게 되겠죠. 뜨거운 계란이 많으면 혹은 적당한 양을 맞추면 온도가 중간에서 멈추겠지요. 혹은 여기 얼음 둥둥 띄워놓고 찬물도 엄청나게 많은데 뜨거운 계란 하나가 살짝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열평형 되는 온도는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물이 얻은 열량과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량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은 나중에 비열 측정 할 때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비열 측정의 요 그래프의 요 내용,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다. 요것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도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열평형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사실 알아듣으면 열이 여기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열이 이동의 방법을 알아야 거예요. 열의 이동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세 가지 방법, 바로 전도, 대류, 복사예요.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가 전도, 대류, 복사인데 먼저 전도부터 알아보면 전도는 고체 물질에서 일어나요. 고체 물질. 이러한 금속 막대가 있는데 이 금속 막대의 입자들을 생각해보면 입자들이 일정한 자리에서 그대로 위치를 지키고 있겠죠. 그게 고체의 분자 모양이라고 말했죠. 모두 다 이거랑 다 똑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똑같이. 재밌는 사실은 여기를 가열하면, 즉 여기에 열을 주면, 아까 전에 말했죠. 첫 번째 파일 맨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열을 받으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옆에 있는 애는 조금 흔들릴 거예요. 많이 흔들리는 흔들거림이 옆으로 전달되면
얘가 100만큼 흔들거리고 99만큼 흔들거리고 98, 97, 96 점점 작게 흔들거리는데 가열을 하니까 100, 100, 99, 98, 97 또 가열을 계속하니까 100, 100, 100, 99 이런 식으로 되면 100그릇만큼 흔들리는 양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이 양이 이렇게 전달된 거죠. 즉 열 전달이 일어나는데 정확히는 진동, 움직임, 분자, 운동이 전달되고 이때 특징은 고체의 입장, 다른 말로 분자는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가 흔들거리면서 옆 친구를 더 많이 흔들거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거리면서 옆 친구를 흔들거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100만큼 흔들거리면 너도 100만큼 움직여. 너도 100만큼 움직여. 그러면 그 움직임이, 많이 움직임이 여기로 전달될 때 여기 잡고 있으면 손이 뜨거움을 느끼겠죠. 열이 왔으니까. 열이라는 것은 분자 운동이 흔들거림이니까. 그래서 전달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하고 전도의 특징은 바로 고체에서 입자는 고정이 되어 있고 운동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전도고 다음에 대류인데 대류는 고체와 달리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냐? 바로 대류는 기체 또는 액체 상태에서 일어나요. 기체 또는 액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어떤 물을 가열한다고 합시다. 물을 가열하면 뜨거워진 물이 있겠죠. 뜨거워진 물이 상승을 하면 뜨거워진 물이 여기에 있는 주변의 물을 뜨겁게 하고 약간 온도가 식고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물을 뜨겁게 하고 약간 온도가 식고 위로 못 올라가니까 옆으로 가서 여기 뜨겁게 하고 온도가 식고 부딪혀고 계속 밀리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뜨거워진 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오면 온도는 식겠지만 맨 처음 여기 차가웠던 물보다는 뜨거울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건 계속 만들어서 위로 올려보내고 결론적으로 이 전체가 뜨거워지겠죠. 기체 또는 액체, 즉 물질이 이동해요. 뜨거워진 물질이 이동하잖아요. 뜨거운 물질이 이동을 해서 열을 전달하는 형태를 대류라고 해요. 이것에 뜨거워진 물질이 이동한다. 눈으로 잘 보기 힘들지만 21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빨간색이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 대류의 이동 방향을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대류의 이동 방향은 가열되면 상승해서 벽에 막혀서 내려와서 다시 가는 방향. 왜냐? 올라가면 물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모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류의 이동 방향이 되고 대류 현상을 관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을 끓여서 국물에서 움직이는 거, 라면을 끓일 때 물이 움직이는 거, 혹은 라면 스프가 움직이는 방향, 된장찌개 끓였을 때 된장 알갱이가 올라와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대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대류 말고 한 가지 열의 이동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건 복사예요. 종이 내용을 카피하는 복사가 아니라 열의 이동 방법인데 이 열의 이동 방법이 특이해요. 빛으로 이동해요. 빛. 주로 여러분들은 빛으로 이동한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선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빛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열풍기예요. 열풍기.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끼는 게 있죠. 이게 빨간 게 불이 들어오면서 이게 따뜻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는데 요 사이에 빛으로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물론 여러분들은 빨간색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빨갛게 되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난로 틀 때, 불이 날 때, 그때 열기를 느낀다 하는 방법이 전부 다 복사의 방법이에요. 이때는 열이 빛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으면 열 도착이 일어나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도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복사의 방법은 빛으로 이동하고 직진으로 전달돼요. 대표적인 예가 태양에서 지구까지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복사예요. 왜냐?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물도 지어져 있지 않고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공기도 없어요. 기체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지만 빛의 형태로 전달되고 이 사이에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구에 태양열이 도착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복사의 방법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여러분들 열용량, 비열, 그리고 열 팽창까지 해서 마지막 파일 하나만 더 보면 제 시험 범위 내용이 끝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